얼마나 지금 FBI가 잡고 싶겠어. 얘 어떡하지? FBI가 명분이 없던 겁니다. 잡을 수가 없었어. 얘만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때가 왔죠. 장사를 잘 하고 있던 자히드가 받아서는 안 될 고객을 받게 됩니다. 최근 발생한 사건입니다. FBI가 어느 한 남성을 기소합니다. 자히드라는 사람이에요. 혐의명이 바로 무엇이냐? 위조 신분증과 여권 부정 사용, 사회보장 사건 한 건으로 기소가 돼요. 신분증을 위조했다는 거예요. 바로 미국. 감히 건드리면 안 되는 미국은 무슨 수를 쓰든 잡습니다. 그것도 미국 신분증을 위조를 했어.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면요, 이 사람은 적어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여권, 사회보장 카드, 운전면허증 이런 신분증을 위조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2021년부터입니다. 몰라서 못 잡았느냐? 아닙니다. 알았어요. 누군지도 알았어요. 프로필 얼굴을 위조하는 사이트에 다크웹 아닙니다. 다크웹이 아니라 오피셜 웹사이트였어요. 자기의 얼굴과 자기의 프로필을 올려놨어. 그리고 이 사이트에서 미국 신분증 위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잡으려면 잡을 수 있지. 근데 안 잡고 있었어. 왠지 아십니까? 아니다. 안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못 잡고 있었어.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잡으면 이게 확실히 얘를 감옥에 보낼 수 있어야 잡을 수 있죠. 근데 잡을 건덕지가 없었던 거예요. 방글라데시 거주자거든요. 게다가 방글라데시 안에서 이루어진 범죄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의 범죄에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함부로 개입을 하면 안 돼.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사람은 그냥 끄집어서 잡아갈 수는 없어.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애매해. 확실히 미국에 위협이 된다라고 하면 얘를 잡을 텐데 직접 위조하진 않았어요. 디지털 템플릿을 판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증을 위조해서 만들어서 보내준 게 아니라 교묘하게 그 사진 구멍, 이름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정보만 치면 딸깍해서 프린트할 수 있게 템플릿을 판매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 너 신분증 위조했지? 라고 했는데 위조한 건 아니야. 혹은 잡아떼려면 또 잡아뗄 수 있어. 미국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는 사람이 상상하면 실제로 이루어진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미국 신분증에 자기의 얼굴을 이렇게 대보는, 저는 그런 사이트다. 그러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예의주시만 하고 있었어. 얘 어떡하지? FBI가 명분이 없던 겁니다. 잡을 수가 없었어. 그러면서 이 사람이 벌어들인 수익이 어느 정도냐? 이 한 건당 9달러 정도, 운전면허증은 14달러. 굉장히 저렴해. 1,400명이 넘는 고객한테 판매를 해서 290만 달러 이상을 벌었다고 합니다. 지금 기준으로 43억입니다. 얼마나 지금 FBI가 잡고 싶겠어. 자, 요 사이트들 여러분들 궁금해서 지금 들어가 보고 싶다. 들어가 보셔도 돼요. 지금은 FBI가 다 내렸습니다. 서버 도메인 다 접수했고요. 그러면 FBI가 이렇게 잡고 싶었던 자히드 어떻게 잡혔을까요? FBI가 잡고 싶어 했잖아요. 얘만 보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어. 그러다가 때가 왔죠. 바로 무엇이냐? 이렇게 장사를 잘 하고 있던 자히드가 2025년 받아서는 안 될 고객을 받게 됩니다. 그 정체가 바로 누구냐? 미국인이었습니다. 몬태나주 보즈먼에 거주하는 한 개개인으로부터 비트코인 결제를 받은 다음에 미국 여권, 미국 사회보장 카드, 위조된 양식을 전송하려고 판매하려고 시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팔려고 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미국 범죄네. 미국 범죄입니다. FBI가 움직일 근거 오케이. 준비됐어. 그래서 기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정확히 지금 이 사람은 신분증을 판 건 아니죠. 근데 신분증을 위조할 수 있는 템플릿을 팔았어. 그러면 무슨 죄 항목으로 되느냐? 범죄를 조장하는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증을 위조하는데 활용이 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드는 게 범죄가 될 수 있다. 그러면 포토샵도
이건 좀 너무 같죠? 그렇다면 컴퓨터 제작업체 삼성도 이것도 좀 너무 같죠? 이게 경계는 애매한데 범죄에 직접 활용이 될 수 있으면 범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보죠. 그 락피킹 도구라고 아시나요? 자물쇠를 여는 도구예요. 저희 디스코드 채널에서도 재밌게 가지고 노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판매가 되고 있어. 범죄를 조장하는 행위일까요? 애매하죠. 실제로 문이 잠겼을 때 긴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칼을 판매한다고 해서 범죄를 조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요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그러면 만약에 이 자히드라는 사람이, 저는 RNVD를 신봉합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이걸 가지고 내가 미국인이 될 수 있다, 상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빠져나갈 구멍은 있는 거죠. 저도 애매해서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식칼을 판매해. 근데 그 식칼로 범죄가 일어났어. 우리의 식칼이 범죄에 활용이 될 수 있구나. 하지만 우리는 판매를 하겠어. 범죄 방조인가요? 애매해요. 그쵸? 그것 중에 하나가 또 해킹 도구입니다. 해킹 도구는 그러면 범죄를 조장하는 행위입니까? 이것도 좀 애매하죠. 범죄를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마법의 단어가 있습니다. 해킹은 정보보안입니다. 정보보안 도구예요. 정보보안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하면 또 이게 할 말이 또 없어져요. 이걸 어느 선까지 맞춰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럼 해킹 도구, LLM 도구가 나왔어. 자동으로 해킹을 해준대. 취약점을 찾아준대. 그러면 어김없이 범죄자들도 이걸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조장이라고 할 순 없잖아요. 이것도. 그리고 해킹 교육은 뭡니까 그러면? 웹 해킹이라든가 이 모바일 앱 해킹이라든가 이런 해킹 교육을 한다라는 것은,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범죄를 조장한다라고 봐야 할까? 하려다가 실패한 교육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아무리 봐도 이미지가 너무 나빠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킹 교육이 직업을 갖겠다 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해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고 싶어 궁금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이 취미로 해킹을 교육한다는 거는 그래서 제가 취미반을 지금 운영을 망설이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해킹 취미반을 운영했었어요. 지금 제가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건 취업반이거든요. 모의 해킹 취업을 목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제가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정보 보안이잖아요. 근데 취미반은 그러면 취업하려는 것도 아니고 정보 보안 인력을 기르는 교육도 아니고, 그럼 너는 뭐 취미로 범죄를 조장하는 거야? 라고 이제 될 수가 있잖아요. 와이파이 비밀번호 알아내는 방법? 그런 것들을 원리가 궁금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정말 재밌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너무 내용이 불순해 보이잖아요. 너무 이게 이미지가.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만 잘하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 물론 그렇긴 한데 저는 그런 상황도 싫으니까. 해킹이 대중화되길 원하나요? 조금 진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해킹이 대중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그냥 환상에 젖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유출이 되었구나 알고 있어야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킹을 아는 사람들, 해킹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노멀틱은 사회를 혼돈으로 몰고 가고 싶어 하는가? 그게 아닙니다. 유튜브를 시작할 당시만 해도 해킹은 성역화된 그들만의 세계였어요. 그 누구도 이 해킹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싶지도 않았고, 용어가 너무 어렵잖아요. 컴퓨터도 어려운데 너무 나랑 거리가 멀어. 그러다 보니까 해킹에 대해서 몰라, 그건 뭐 해커가 뭐 어떻게 따다닥 해서 해킹했겠지, 요게 이제 대부분의 인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들이 불안해하시는 경우들도 많고, 저 지금 해킹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했는데 지금 저 망했나요? 크게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더 많고, 그리고 해킹에 무감각한, 더 위험하게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좀 그런 불안함에 떨면서 컴퓨터를 쓰진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저는 조금 해킹이 대중화되기를 원해요.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어릴 때부터 기본적인 보안 교육, 정보 보안 교육, 해킹 교육이 동반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저도 알아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도 저도 압니다. 태권도, 권투, 격투기. 아니 이런 거는 합법적으로 다 배우는데 왜 해킹은 그렇게 되나요? 그건 영역이 전혀 달라. 복싱을 배운다고 지나가던 사람을 때리진 않잖아요. 그런데 해킹은 집에서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서 엔터 몇 번으로 범죄를 일으키기가 쉬워. 그러면은 다시 또 숨겨야 되는 거냐? 저도 이제 고민을 꽤 많이 해봤단 말이에요. 또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예 해킹이 대중화를 돼. 나쁜 사람들도 있겠지만 착한 사람들도 상당히 꽤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오히려 더 기업들의 보안이 튼튼해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하는 거고, 제가 초창기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내가 의도했던 게 맞았을까? 그리고 어느 더 제가 과거에 비해서는 저도 참 조심하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는 저도 새삼 느끼고 있긴 합니다. 문제는 좀 그건 거죠. 이게 신중하고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도 좋아. 근데 신중하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저는 여러분들이랑 멀어집니다. 완전 무결한 팩트만 딱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재미없어 해요. 저는. 해킹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과거에는 자료가 좀 없다라든가 방법을 잘 몰라서 헤매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그런 시작할 때 시작점에서는 제 경험에 기반을 해서 훌륭하진 않더라도 잘하시는 해커님들,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 유튜브 안 해요. 실력 좋고 엄청 똑똑하고 이러신 분들은 안 하잖아. 우리들을 안 봐준단 말이야. 이제 제가 그 계단을 놔주는 것 뿐이지, 제가 이제 아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입문할 수 있게 제 경험으로 제가 그래도 해킹 공부도 해보고 일도 해보고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그냥 공유해주는 것 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제가 훌륭하거나 제가 뛰어나거나 스킬이 뛰어나다, 해킹 실력이 높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고쳐주세요.